사람들을 만나볼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유세 차량을 몰고 골목골목 우리 아파트 입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짧게 몇 말씀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차에 총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통령 선거 중간에 치르는 이 총선거는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가 심판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가 아주 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OECD 36개국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폐렴이 터져가지고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됐으니까 올해는 아마 경제가 엉망이 될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재난지원금 그래서 100만원씩 아예 현금이라도 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100만원 받아봤자 은발의 오줌 누기지 그게 큰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두산그룹 아시죠? 그런 대기업을 비롯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같이 잘 나가는 기업도 신규 채용을 아예 보류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취직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를 망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이번 4.15 총선에 또 지지를 보내줄 생각이 있습니까? 또 보태줄 일 있겠어요? 자, 여러분 아주 준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아예 그 하수인인 1번 민주당에게는 표 주지 말아야 됩니다. 1번은 빼고 표 안 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여러분들이 큰 마음 먹고 김부겸이라고 당선시켜 줬습니다. 우리 수성에 야당 정치인도 하나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 김부겸이 뽑아서 키워줬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대구에 아예 예산을 한 1조쯤 갖고 와서 대구가 확 달라지게 예산 폭탄을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까? 정치 풍토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그래 대구를 좀 본받자. 우리도 새누리당 의원 하나 뽑아주자. 이런 정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김부겸이도 하는 수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렇게 못하니까 김부겸이도 같이 휩쓸려서 아예 김부겸이도 빼고 다른 데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런 우리 정치적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6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대 국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임기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헌정 질서가 갑자기 중단이 됐고 5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 보수 쪽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나 저 좌파들은 민주노총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아예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문재인 좌빨 정부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발의를 한 것은 민주당이지만은 가결을 시켜준 것은 62명의 탄핵 찬성 그 배신자들 새누리당 탄핵을 시킨 것이고 이 문재인 빨갱이 정부를 들여앉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게 만든 것도 결국은 62명 새누리당 그 배신자들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배신자 나왔습니다. 유승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까지 지낸 친구가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또 하나 배신자 주호영이, 이자도 탄핵 배신 주역입니다. 판사 경력을 살려가지고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수성을 옆 동네에서 4번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먹고 갑자기 수성 갑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16년을 해먹으니까 그쪽 동네에서 실정이 나서 내버린 거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지역구는 본적이나 다름이 없는데 16년 동안 있던 본적을 파헤치고 그래 옆으로 그래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공천은 야바이 공천이다, 막장 공천이다 생각합니다. 주호영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하고 똑같이 17대 때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 당대표가 된 우리 박근혜 당대표를 모시고 2004년 가을부터 이른바 친박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주호영이도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그 당대표 그 시절에 따라다녔습니다. 친박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2월 달에 이명박이 캠프로 옮겨갔습니다. 그 공로로 정무장관 한 자리 했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무소속 나오니 공천 떨어지니까 무소속으로 또 살아남았습니다. 탄핵의 주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며칠 전, 한 달 전에는 김무성이가 발의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의 아이디어를 내고 또 서명을 해서 발의를 시켰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유승민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김무성이를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 1차로 복당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호영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난 16년간의 행적을 보면은 이자는 국회의원 빠지 달기 위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어느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죄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점 양지만 보고 찾아다닙니다. 무소신, 영혼이 없는 정치인, 철새 정치인, 지역구도 마음대로 이렇게 야바이로 옮기고 다닙니다. 엄중하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주호영에게 요구합니다. 탄핵 배신자 책임을 지고 후보 사퇴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대구 공천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오죽하면 당대표까지 지낸 홍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당 보고 찍지 마시고 인물 보고 찍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자,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금 선거 끝나고 나면은 빠르면 5월 달에 개헌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등등을 비롯한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들어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지 자유민주 체제로 유지될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누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헌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소신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 곽성문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습니다. 12년에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영기업체 사장도 지냈습니다. 저는 친박신당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당원이었습니다마는 미통당이 만들어지고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서 미통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중도, 안철수 다 받아주고 좌파, 교수, 민중당, 창당대표, 장기표도 공천하고 좌파까지 건너갔다. 그래서 저는 친박신당을 3월 9일자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제 색깔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박정희, 박근혜의 정치 철학을 받드는 정당입니다. 자유, 민주, 수호 체제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 한 장의 투표권을 누구에게 행사해 주실지 신중히 판단해 주십시오. 저 친박신당의 곽성문이가 박정희, 박근혜를 이어받아 제대로 된 나라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좀 도와주십시오. 단돈 1원 한 푼 뇌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좌파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2년형을 받아가지고 옥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1100일하고 닷새째입니다. 1105일째입니다. 정치 보복입니다. 잔인한 정치 보복입니다. 박근혜가 죽기 전에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삼덕동에서 태어난 우리 대구의 딸, 박정희의 딸, 유경수 여사의 딸임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 주셔야 일찍 석방이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보태서 구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친박신당의 기호 7번 저 곽성문이 현풍각과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편안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빕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바람도 좀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도 단단히 좀 챙겨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